지나치게 자주 만나는 것을 피하는 게 좋다. 오랫동안 머물면 사람이 업신여김을 받게 되고 자주 찾으면 친한 사이도 멀어진다. 단지 사흘이나 닷새 만에 보더라도 서로 맞이함이 처음과 같지 않다. 사람 사이에는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이 좋다. 이 거리는 공간적인 거리와 시간적인 간격을 모두 포함한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하더라도 너무 자주 보면 서로 쉽게 대하게 된다. 그러다 보면 예의에 어긋나는 실수를 하거나 굳이 보이지 말아야 할 속내를 내비칠 수 있다. 그러면서 서운한 것이 하나둘 쌓이면 그 사이는 멀어진다. 가까운 가족끼리도 서로를 위해 아름다운 거리를 지키는 것이 좋다. 한 집에서 살면 어쩔 수 없이 자주 마주치겠지만 각자의 공간을 갖고 사생활을 존중해 주어야 친밀함을 유지할 수 있다. 술을 멀리하고 돈 문제는 명확하게 하라. 아버지가 걱정이 없는 것은 자식이 효도하기 때문이고 남편에게 번뇌가 없는 것은 아내가 어질기 때문이다. 말이 많아 실수하는 것은 모두 술로 인함이요. 의리가 끊어지고 친분이 멀어지는 것은 오직 돈 때문이다. 자식이 효도하면 아버지는 걱정이 없다. 어진 아내를 둔 남편은 마음에 괴로움이 없다. 이 말은 거꾸로도 적용해서 해석할 수 있다. 즉, 아버지가 편안한 마음으로 자식에게 모범을 보이면 자식은 아버지를 잘 따르고 효도하고 남편이 마음을 편하게 가지면 아내가 남편을 어질게 대할 수 있다. 음주와 돈 관리에는 각별히 신경 써야 한다. 술 마시고 잘못 뱉은 말은 상대와의 관계를 어색하게 만들거나 화살이 되어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 돈 문제가 흐리멍덩하고 명확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과 친분이 멀어지기 쉽다. 큰 즐거움 뒤에 근심을 대비하라. 이미 정도를 벗어나는 즐거움을 얻었다면 모름지기 헤아릴 수 없는 근심을 대비해야 한다. 복권에 당첨되는 것과 같이 일상적이지 않은 큰 횡재가 있다면 그 뒤에 있을지 모르는 근심을 대비해야 한다. 세옹지마라는 말처럼 모든 일에는 양면이 있다. 지금 당장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쁜 일이 될 수 있고 당장은 견딜 수 없는 시련으로 보이는 일이 좋은 일이 될 수도 있다. 운은 계속 움직인다. 불운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잘 견뎌내면 행운이 되고 행운이 오더라도 나태해지거나 교만해지면 이후 근심할 일이 생길 수 있다. 미리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라. 총애를 받으면 욕됨을 생각하고 편안하게 지낼 때는 위태로움을 생각하라. 권력을 가진 사람의 눈에 들어 총애를 받는다고 해서 그것에만 만족하면 안 된다. 사람의 마음, 특히 힘을 가진 자의 마음은 작은 일에도 바뀔 수 있고 권력을 가진 사람도 상황에 따라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자신에게 주는 사랑과 믿음이 계속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고 반대의 상황을 생각하고 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일이 잘 되어 편안하게 지낼 때는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않는 위태로운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생각이 짧으면 예상치 못한 상황을 자주 맞닥뜨리고 허둥지둥할 수 있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과 같다. 영화로움이 가벼우면 욕됨도 얕고 이익이 무거우면 손해도 깊다. 산이 높으면 높을수록 산과 산 사이 골짜기는 깊다. 그네를 탈 때 한쪽으로 높이 올라갈수록 반대편 쪽으로도 높이 올라간다. 큰 영화를 누리면 추락할 때 그 욕됨도 크다.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 추락할 때 더 충격이 크다. 동네의장이 비리를 저질러 욕을 당하는 것과 대통령이 비판받을 때 그 무게감이 다르다. 주식에 투자한 자금이 많을수록 많은 수익을 보거나 손해를 본다. 모든 일은 동전의 양면처럼 좋은 점과 나쁜 점이 공존한다. 극단으로 치우치지 말라. 지나치게 아끼면 반드시 심한 낭비가 있고 지나치게 칭찬하면 반드시 심한 비난이 있다. 지나치게 기뻐하면 반드시 심한 근심이 있고 지나치게 쌓아두면 반드시 심하게 잃을 것이다. 평생 구두쇠로 살며 인색하던 사람이 한번 돈 쓰는 재미를 맛보면 심하게 낭비할 수 있다. 누군가를 지나치게 치켜세우고 칭찬하는 사람은 상대의 단점을 발견했을 때는 오히려 거세게 비난하기 쉽다. 외부의 일에 감정의 동요가 심하면 기쁠 때 지나치게 기뻐하고 슬플 때 지나치게 슬퍼한다.
재물을 쓰지 않고 쌓아두면 크게 잃을 일이 생길 수 있다. 한쪽으로 지나치게 치우치면 반대편 극단으로 가기 쉽다. 모든 면에서 적절한 균형을 잡는 것이 귀하다. 경험해 보아야 알 수 있다. 높은 낭떠러지를 보지 않고서 어찌 굴러떨어지는 근심을 알 것이고, 깊은 연못에 가지 않고서 어찌 빠져 죽는 근심을 알 수 있을 것이며, 큰 바다를 보지 않고서 어찌 세찬 바람과 험한 물결의 근심을 알 것인가. 공자의 말이다. 낭떠러지를 봐야 높은 곳에서 굴러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실감할 수 있다. 깊은 연못에 가봐야 비로소 사람이 물에 빠져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큰 바다를 보아야 거센 파도의 무서움을 알 수 있다. 우물한 개구리가 보는 하늘은 우물 입구의 모양에 따라 달리 보인다. 우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서는 진짜 하늘의 모습을 가늠할 수 없다. 백문불여일견, 즉 100번 듣는 것보다 한 번 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듯이 모든 것은 경험해 보아야 제대로 알 수 있다. 다가오는 일을 알려면 과거를 살펴라. 미래를 알고 싶다면 먼저 이미 지나간 일을 살펴보라.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에 따라 현실이 달라진다. 자신의 과거를 보면 내가 어떤 생각을 해왔는지 알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그대로 갖고 살아간다면 미래도 과거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모여 만들어온 역사도 마찬가지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 본성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처럼 미래에도 비슷한 생각을 할 가능성이 크다. 과거의 역사를 통해 인간 본성에 대한 통찰을 얻으면 미래를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 삶은 생각대로 펼쳐진다. 하지만 언제나 변화의 가능성은 있다. 과거를 살펴보고 생각의 변화가 필요하다면 과감히 의식을 바꾸어야 한다. 한번 믿었다면 의심하지 말라. 의심스러운 사람은 쓰지 말고 쓰기로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의심하지 말라. 서경에 이면물이라는 말이 나온다. 어진 이에게 일을 맡겼으면 두 마음을 먹지 말라는 뜻이다.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에는 군주의 과실은 이미 신하에게 일을 맡기고도 그 일을 맡지 않은 다른 자에게 감시시키는 데 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한번 믿었다면 의심하지 말라는 말이다. 사람을 믿을지 말지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일이다. 사람을 한번 잘못 믿으면 큰 손해를 입거나 정신적으로 고통을 겪을 수 있고 심지어는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충분한 검증을 통해 일을 맡기기로 했다면 더 이상 의심하지 말고 신뢰를 주어야 한다. 윗사람에게 의심받는다는 사실을 알고서 최선을 다할 사람은 없다. 원수를 맺지 마라. 남과 원수를 맺는 것은 재앙의 씨를 뿌리는 것이고, 선을 버리고 하지 않는 것은 자기를 해치는 것이다. 남과 원수가 되면 두 가지 측면에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경행록의 내용이다. 남을 원수로 여기는 것은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이다. 용서하지 않으면 과거의 어떤 상황이나 거기서 비롯된 감정, 그 상황의 원인이 된 상대에게 집착하는 상태를 벗어나지 못한다. 마음이 자유롭지 못한 것이다. 그리고 원수는 원치 않는 상황에 마주칠 수 있다. 원한을 풀려고 들면 또 다른 원한이 생긴다. 누군가가 먼저 원한의 고리를 끊어내야 모두 행복해질 수 있다. 선은 여러 방법으로 정의할 수 있지만 원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도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양쪽의 말을 모두 들어야 한다. 만약 한쪽의 말만 듣는다면 곧 서로 사이가 멀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모든 사람의 말과 행동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조금 억지스럽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과 맥락이 있다. 다툼이 생겼을 때 그런 상황과 맥락에 대해 충분히 말할 수 있어야 원망이 없다. 자기 입장을 설명하는 말조차 하지 못한다면 억울함을 느낄 수밖에 없다. 황희 정승이 두 사람이 싸울 때 내 말도 맞고 내 말도 맞다고 한 이야기는 그의 우유부단함을 보여주는 일화가 아니라 각자의 상황과 맥락을 이해하려고 시도한 것이다. 괴로움은 즐거움의 어머니다. 재주 있는 자는 서툰 사람의 종이고
괴로움은 즐거움의 어머니다. 특정한 분야에서 재주가 뛰어난 사람은 전문가는 될 수 있어도 큰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되기는 어렵다. 리더는 자기 기술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 재주 있는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다. 재주는 서툴지만 우수한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함께한다. 외부의 환경에 따라 즐거워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은 하수다. 괴로움을 견뎌내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넉넉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단련된 사람이 진정한 즐거움을 아는 사람이다. 진짜 즐거움은 괴로움에서 비롯된다. 못나 보이는 사람이 재주 있는 자를 거느리고 괴로움이 즐거움의 뿌리가 되는 이치를 생각한다면 현상 이면에 있는 진짜 힘센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대접받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여 대접할 줄 모르면 밖에 나갔을 때 비로소 자기를 맞아주는 주인이 적음을 알게 된다. 이 세상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다. 다른 사람의 행동도 나를 비춰주는 거울과 같다.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할 때 정성을 다하면 상대도 나를 잘 대접해준다. 하지만 내가 손님을 제대로 대접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했을 때 환대받기 어렵다. 이솝우화의 여우와 두루미 이야기를 보면 여우가 두루미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자기 먹기 편한 평평한 접시에 음식을 담아준다. 여우 집에서 제대로 대접받지 못한 두루미는 여우에게 똑같이 복수해준다. 자기 집에 여우를 초대해 입구가 좁은 호리병에 음식을 준다.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야 한다. 단순하지만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점을 잘 짚어주는 말이다. 타인은 나의 거울이라는 점을 명심하자. 남이 옮기는 말을 그대로 믿지 마라. 눈으로 본 일도 모두 진실이 아닐까 두렵거늘 등 뒤에서 하는 말을 어찌 깊이 믿을 수 있겠는가. 사람의 본능적인 욕구 중 하나가 말하고 싶은 욕구다. 때로는 말하는 내용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려는 인간의 근본적인 특징이다. 자기가 하려는 말을 100% 검증하고 말하는 사람은 드물다. 종종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추측과 과장이 섞이더라도 크게 문제의식을 갖지 않는다. 빨리 관심받고 자기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하는 욕심이 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한다. 남이 옮기는 말만 듣고 그것을 그대로 믿어버리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다. 필요 이상 가지려 하지 마라. 1000칸이 되는 큰 집이라도 밤에 눕는 건 8자뿐이고 기름진 밭이 10,000이랑이라도 하루 먹는 것은 2대뿐이다. 넓은 집에 살아도 잘 때는 자기 몸집보다 조금 더 큰 공간만 있으면 된다. 방이 100개, 1000개 있어도 소용없다. 필요한 것은 아늑한 방 한 칸이다.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도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혼자 먹을 수 없다. 부자라도 하루에 먹는 건 3끼뿐이다. 사람이 크게 불편함 없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물건은 그렇게 많지 않다. 필요 이상으로 소유하려는 것은 욕심이다. 현명한 사람은 평생 물질만 추구하지는 않는다. 소유는 꼭 필요 수준에서 그치고 정신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것에 힘쓴다. 필요한 것 이상을 가지려는 것은 어리석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는 어렵다. 양고기국이 비록 맛이 좋으나 모든 이의 입맛에 맞추기는 어렵다. 사람들의 입맛은 제각각이다. 아무리 뛰어난 요리사라도 모든 사람의 입맛에 맞는 음식을 만들 수는 없다. 마찬가지로 내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수는 없다. 나를 인정해주거나 사랑해주는 그 사람들도 모두 불완전하다. 호불호는 명확한 기준과 정의에 따라 갈리는 것이 아니다. 취향에 달려있다. 각기 다른 취향을 가진 사람들에게 똑같이 사랑받는 것은 애초에 불가능한 일이다. 사람들의 취향이 다양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다. 모든 사람의 마음에 들기는 어렵다. 조심해야 할 4가지. 술과 여색과 재물과 객기. 현명하거나 어리석은 자들이 이 네 벽에 둘러싸인 행랑채에 있네.
만약 세상 사람이 이곳에서 뛰쳐나온다면 그것이 곧 신선이 되어 죽지 않는 비법이다.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지속적으로 술을 많이 마시면 몸이 버티지 못한다. 과음하면 말실수를 하거나 다른 사람과 작은 일로 시비가 붙을 수도 있다. 자기 몸을 망치게 된다. 지나치게 색을 탐해도 역시 몸이 상하고 이성관계에서 구설수에 자주 시달린다. 재물에 집착하면 의리를 저버리고 이익만 좇는 비루한 자가 된다. 객기를 다스리지 못하면 사람들과 다툼이 잦고 적을 만들기 쉽다. 무엇이든 과하면 좋지 않다. 특히 술과 여색과 재물과 객기는 넘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킬 수 있다. 명심보감은 명나라 법린본이 고전에서 선현들의 금원과 명구를 엮은 책입니다. 천자문을 뗀 아이들의 학습서로도 알려져 있죠. 하지만 내용은 시대를 초월해 남녀노소에게 모두 유효한 격언이라 느꼈습니다. 마음을 밝히는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명심보감의 뜻처럼 책에는 여러 가지 자기 성찰에 관한 깊은 지혜를 담고 있습니다. 점차 복잡해지는 경쟁사회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지혜는 큰 무기가 될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자기 수양이라는 일생의 과제에 여러 교훈을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고민에 대한 답을 책에서 찾아 알려드리는 북큐레이터 책사람이었습니다.